챕터 13. 다른 때는 막대기가 가장 앞에서 가다가 뒤로 돌아오는 식으로 앞뒤를 열심히 오가며 길을 인도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맨 뒤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따라왔다. 바깥에는 아직도 천둥 소리가 들렸고 복도는 약간 어두웠다. 도마가 앞장서서 걸었다. 막대기의 발톱이 타일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맷의 맨발은 그 옆에서 소리 없이 움직였다. 다른 소리라고는 키라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지팡이가 바닥에 조그맣게 부딪히는 소리, 비틀린 다리가 끌리는 소리뿐이었다. 키라와 토마가 사는 위층과 마찬가지로 아래층 역시 복도를 따라 닫힌 문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토마가 모퉁이를 돌더니 갑자기 뒤로 물러났다. 뭔가를 발견하고 놀란 것 같았다. 다른 두 사람도 심지어 막대기도 얼어붙었다. 쉿! 토마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모퉁이 너머에서 발소리가 났다. 그러더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을 여는 소리, 그리고 말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인지는 분명하게 들리지 않았지만 키라에게 익숙한 목소리였다. 자밋은 아저씨야. 키라가 조그맣게 속삭이자 토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모퉁이를 너머를 살폈다. 키라의 머릿속에 자미스는 키라 자신을 변호해 주었을 뿐 아니라 이곳에서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운 사람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자미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어두운 복도에 숨어 있을 이유가 뭐란 말인가? 하지만 왠지 모르게 두려웠다. 키라는 발끝으로 걸어서 토마 옆에 기댔다. 그리고 열린 문 하나를 살펴보았다. 안에서 명확하지 않게 중얼거리는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하나는 자미슨이 말하는 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아이가 말하는 소리였다. 아이가 짧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자미슨이 말하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맑고 높은 목소리가 솟아올랐다. 가사는 없었다. 악기처럼 선명한 목소리만 들렸다. 그 목소리는 한 옥타브 높게 솟구쳐 올라 오랫동안 맴돌았다. 누군가가 옷을 잡아당겼다. 뒤를 돌아보니 메시 두 눈을 크게 뜬 채 키라의 치마를 당기고 있었다. 키라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윽고 노랫소리가 갑자기 끊기더니 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자미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굉장히 사나운 어투였다. 키라는 자미슨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문이 쾅 닫혔고 두 사람의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다. 맷이 키라의 치마를 계속 잡아당겨서 키라는 결국 몸을 맷 쪽으로 기울였다. 맷은 긴장한 목소리로 재빨리 속삭였다. 쟤는 내 친구야. 사실 진짜 친구는 아니지. 나랑 노는 여애들은 여자아이 좋아하지 않거든. 어쨌든 내가 아는 아이야. 습지서 살아. 토마가 엿듣다가 물었다. 아까 노래를 부른 아이? 맷이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조. 저 애는 습지에서도 항상 노래 불렀어. 저렇게 우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쉿! 키라는 맷을 조용히 시키려고 했지만 맷은 속삭이는 소리마저 결코 작게 낼 수 없는 아이였다. 그래서 키라는 이렇게 제안했다. 돌아가자. 방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 이번에는 막대기가 앞장섰다. 돌아가는 것 자체도 기뻤지만 아침 식사를 들던 곳에 가면 아직 음식 찌꺼기가 남아 있을 터였기 때문이다. 일행은 조심스레 계단을 올라서 방으로 돌아갔다. 키라의 방에 무사히 들어서자 엿은 침대에 앉아 맨발을 대롱대롱 흔들며 노래하던 아이에 대해 말했다. 나보다 어린 아이야. 맷이 갑자기 바닥으로 뛰어내리더니 손을 자기 어깨 높이로 들었다. 아마 키가 이 정도일 거야. 숲지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저의 노래 즐겨 들어. 맷은 다시 침대로 올라갔다. 그러자 막대기가 그 옆으로 뛰어올라 키라의 베개 위에 편하게 웅크리고 앉았다. 그런데 왜 이곳에 있는 거지? 키라가 묻자 맷이 어깨를 크게 으쓱하며 설명했다. 지금 고아가 되었거든. 엄마랑 아빠 죽었어. 두 분 다? 동시에? 키라와 토마가 서로 얼굴을 보았다. 고아가 되는 슬픔이라면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생겼다고? 다른 아이에게? 맷이 잘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식을 전하는 자신이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처음에 제 엄마가 병에 걸렸어. 그래서 나중에 끄는 자가 들판으로 데려갔어. 그리고 제 아빠가 영원 지켜보러 갔어. 키라와 토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메시 아주 슬픈 듯한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제 아빠는 너무 슬퍼한 나머지 들판에 앉아서 날카로운 막대기로 자기 가슴 찔렀어. 두 사람이 이 말에 충격받은 표정을 짓자 메시 덧붙였다. 어쨌든 소모는 그래. 하지만 아이가 있잖아, 어린 딸이. 기라는 자식을 둔 아버지가 그랬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러자 메시 또 어깨를 으쓱했다. 매 자신도 그 점이 이상했던 것이다. 혹시 자기 딸 싫어한 건 아닐까? 응?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잠시 후에 맷은 얼굴이 찌푸리며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딸이 저렇게 노래 잘 부르는데 어떻게 싫어할 수도 있을까? 도마가 울었다. 그리고 저 애는 어쩌다 이곳까지 왔을까?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아이가 필요한 가족에게 제 보낼 거라는 얘기 들었어. 맷의 대답에 키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아는 언제나 다른 가족에게 주니까. 하지만 도마가 천천히 말하자 키라와 맷이 함께 물었다. 하지만 뭐 도마는 깊이 생각하더니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노래 실력이 뛰어나다면 다미스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날 역시 늦은 시간에 키라를 찾아왔다. 바깥에는 여전히 폭우가 내렸다. 항상 용기가 넘쳐 흐르는 맷은 친구들을 찾겠다며 이런 날씨에 친구들이 있을 만한 곳으로 걔와 함께 떠난 상태였다. 토마는 자기 방으로 일하러 돌아갔으며 히나는 돌보는 자가 밝게 켜준 등불 옆에 앉아서 오후 내내 바느질에 몰두하던 참이었다. 히나는 자미스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반가웠다. 돌보는 자가 차를 가져왔고 자미슨과 키라는 빗물이 창문을 때리는 방 안에 화기애애하게 앉아 있었다. 자미슨은 평소처럼 키라가 작업한 것을 주의 깊게 살폈다. 주름이 깊이 박힌 상냥한 얼굴. 키라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바라보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활짝 펴친 의상에서 접히 부분을 살피며 말하는 목소리도 친절하고 다정했다. 하지만 아래층에서 흘러나오던 사나운 목소리가 떠올라서 키라는 노래하는 아이에 대해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다. 아주 잘했구나. 이렇게 말하며 자미스는 몸을 숙여 키라가 막 작업한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미묘하게 차이나는 다양한 색조의 노란색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도록 배경을 조금만 뜸으로 가득 채운 부분이었다. 엄마 솜씨보다 훌륭해. 물론 네 엄마도 실력에 뛰어나셨지. 그래, 엄마가 바느질을 가르쳐 주잖니? 키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부분은요.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알게 된 부분도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괜히 뽐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덧붙였다. 염색은 에너벨로 할머니께 배웠어요. 지금도 할머니가 주신 색실로 주로 사용하긴 하지만 이제 할머니네 옷막에서 제가 직접 색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아주 많은 걸 아시지. 다미스는 키라의 다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것까지 걸어가기가 벅차진 않니? 언젠가는 모닥불 운동이며 다양한 시설을 모두 이곳에 준비할 거야. 다 네가 쓰게 될 거다. 바로 저 아래쪽에 적당한 장소를 준비할 생각이야. 다미스는 건물과 숲 언저리 사이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며 창문 쪽으로 손짓을 했다. 괜찮아요. 저는 튼튼해요. 하지만 키라가 망설이자 자미슨이 물었다. 하지만 가끔 숲길이 무서워요. 울창한 나무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곳은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래도 야수가 무서워요. 음, 당연히 그렇겠지. 하지만 길만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아. 야수는 길 근처로 결코 오지 않으니까. 재판정에서 말할 때처럼 키라를 안심시키는 목소리였다. 한 번은 으르렁대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무서워서 키라는 살짝 몸소리치며 고백했다. 다른 곳에 가지만 않으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에너벨로 할머니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할머니 말씀에는 내 음절의 지혜가 담겨 있지. 하지만, 하지만 자미슨 아저씨. 키라는 왠지 모르게 망설였다. 아마 할머니의 지혜를 문제 삼기 싫어서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자미슨의 관심과 격려를 받고 안심이 되어서 키라는 할머니가 확신이 가득한 어투로 말한 놀라운 내용을 입에 담았다.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야수는 없대요. 자미슨이 이상한 표정으로 키라를 바라보았다.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야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자미슨이 묻자 키라가 다시 똑같이 말했다. 야수는 없대요.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신걸요? 자미슨은 살펴보던 이상을 탁자에 내려놓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그분도 이제 늙으셨구나. 애너벨라 할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주 위험해. 마음이 떠들기 시작한 거야. 키라는 그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자미슨을 바라보았다. 함께 일한 지난 몇 주일 동안 할머니는 다양한 식물의 이름과 수많은 특징, 염색하는 세세한 과정 등 수많은 복잡한 지식을 모두 정확하고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마음이 떠도는 징후는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혹시 자미스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조차 모르는 걸 할머니만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야수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키라가 주저하며 물었다. 수없이, 굉장히 많아. 숲에는 야수가 가득해. 마을 경계선을 결코 넘어가지 마라. 절대로 길 너머로 가선 안 돼. 키라는 자미슨을 바라보았다. 표정을 분간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확고하고 단호했다. 절대로 잊지 마라. 키라, 나는 네 아빠가 야수에게 당하는 걸 직접 봤단다. 정말 무시무시했지. 너무 끔찍했어. 자미슨이 동정어린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키라의 손을 쓰다듬었다. 그러고는 방을 나서려다가 고마워하는 어투로 다시 말했다. 네 작업은 정말 훌륭하구나. 고맙습니다. 키라는 조그맣게 대답한 다음 아직 자미슨의 손길이 느껴지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특별한 천 조각이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편안한 느낌은 오지 않았다. 자미슨이 나가고 문이 닫힌 다음에 키라는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천 조각을 어루만졌다. 하지만 천 조각은 움츠러들기만 하는 것 같았다. 뭔가를 경고하는 느낌이었다. 비는 여전히 끊임없이 내렸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들려오는 것 같았다.